네, 뉴스 정면 승부 4부는요. 발로 뛰는 대통령실과 특검을 모두 커버하는 박현광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현광입니다. 네, 여전히 목소리가 좋으시군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특검이랑 대통령실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부터 얘기를 하죠. 네. 내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고요. 대통령이 모두 발언한 뒤에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네, 질문은 최대한 많이 받는다라는 방침입니다. 지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는 15개를 받았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보다 많이 받겠다. 오.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번에 기자 내외신 152명이 참석합니다. 네, 이번에 그래서 그 되게 특이한 지점은 연단을 이렇게 뒤에 쌌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계단형? 대통령을 내려다보는 구조로. 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기자들이 안 보인다. 그렇긴 하죠. 그래서 손을 들었는데도 지목을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다. 굉장히 새롭네요. 예, 그래서 90분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2시간 이상 소요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 대통령 기자실이 어쨌든 있고 네. 거기도 이제 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진이 있고 네. 처음에 시작하는 건 누구로 한다 이 정도는 좀 정해놓고 가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네. 관례상 네. 간사 그 그쵸. 대통령실 기자단 간사가 관례상 첫 질문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약속대로는 지난번처럼 없고요. 네. 예, 명함 추첨 네. 그리고 지목 두 가지 방식을 쓰는데 다만 세 가지 파트에서는 미리 사전에 질문을 좀 받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된다. 네. 필수 질문이다 하는 것들은 좀 추려놨고 그것은 현장에서 뭐 예를 들어 10개의 질문을 추려놨으면 네. 10개의 질문을 현장에 있는 이제 보드판에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했을 때 이제 뜯어서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타나는 겁니다. 약간 그 절반 라이브 같은 거네요.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일부는 산옥이고 일부는 라이브고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인데.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네. 지난번에서는 정말 완전 약속대련이 아니라 아예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네. 필요한 질문, 정말 답해야 되는 질문들이 안 나왔다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필수 질문을 몇 개 좀 정해놓고 간다라고 보시면 근데 됩니다. 필수 질문이 그럼 10개 정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네,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공개를 안 하고 있고 네. 다만 기자들별로 각 파트, 그러니까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요 세 가지 파트에 대한 질문을 하나씩 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선정되면은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리도 추첨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내외신 포함해서 152명인데 120명이 일단 추첨을 했습니다. 그럼 벌써 30명은 탈락이에요? 30명은 이 다른 풀단 그리고 뭐 이제 별도의 어떤 외신 자리 뭐 네. 요렇게 마련이 되는 것이고 네. 120명은 좀 정해져 있는 자리에 앉는데 저는 이제 33번. 이거 네. 잘 이해를 잘 못했는데 네. 150명이 다 앉긴 앉는데 다 앉긴 앉습니다. 앉긴 앉는데 30명은 외신이나 뭐 이런 특수가 네. 있어서 그거는 이제 고정좌석이 따로 있고 빼고, 그리고 풀단 120명만 추첨을 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추첨을 했고 네. 사다리 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3번이 걸렸는데 어느 위치에 앉을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120명을 어떻게 사다리를 타요? 120개의 사다리가 있습니까? 요즘에 잘 돼 있습니다. 네, 다음 네이버 들어가서 사다리 타기 하면 앱으로 프로그램으로. 제가 또 옛날 X세대라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어느 기자가 뭐 정치 외교 뭐 할 이런 거 정해진 건 아니네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질문은 준비하고 계시죠? 저는 준비하고 있죠. 제가 꼭 질문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근데 뭐 시켜줘야 지목이 되거나 추첨이 돼야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손을 열심히 거니까. 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해야 되는 질문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 기반의 언론을 이번에 출입사로 받아들여셨는데 사실 논란이 있었고 논란이 예상되기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통령의 결심이 없으면은 할 수 없었던 결정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유튜브 언론과 관련해서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네. 안 할 것 같은데. 왜요? 아니 농담이에요. 제 말은 그 10대 필수 질문은 못 들어갈 것 같아서. 10대 필수 질문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서 저도 그래서 손을 열심히 들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주간 경향에서 이번에 그 김어준 현상 이렇게 해서 좀 다룬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이것도 이제 유튜브 정치의 과잉. 사실은 저희
뭐 국민의힘 쪽도 좀 마찬가지고 네. 유튜브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너무 큰 거 아니냐. 네. 이게 약간 리더를 리드하는 정도로까지 가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소속 집단이랑 상관없이 네. 언론인으로서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관심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활자 매체에서 유튜브 매체로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안이고 사실 유튜브가 언론이냐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층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유튜브는 사실 플랫폼이고 유튜브를 주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언론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언론이 영향력이 세져서 당연히 센 영향력을 가진 언론은 사회와 정치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조선일보가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가진 매체였는데 그 자리를 이제 유튜브 언론이 대체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의 특성이 이제 다른 매체랑 달리 네. 당일날 바로 조회수를 이제 판별이 나잖아요. 네. 저희 라디오도 지금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뭐라고 하죠?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전에는 3개월마다 청취를 조사하니까 네. 성적표를 3개월마다 봤는데 매일매일 봤죠. 이제. 매일매일 봤잖아요. 네. 시시각각으로. 그러면 좀 더 그 주목 경쟁이라 하죠. 네. 조금 더 자극적인 것들로 네. 의제를 구성하고 채우게 되고 네. 거기에 대해 찬반을 명확하게 갈라야 되고 네. 그런 거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얘기해야 이 방송에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이 방송이 더 잘 되는지를 가다 보면 네. 한국 사회 중요한 의제들에 대한 토론은 다 뒤로 밀리고 네. 정치인들마저 그 의제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이 현상이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걸 뭐 유튜브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이 과잉이 네. 어떤 우려할 만한 지점까지 이제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유튜브를 곁가지로 생각해서 언론사들이 뛰어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는 적은 자본을 투입해서 그 많은 어떤 수익을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그 시청료를 내고 하는 것은 공적인 일을 행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청률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이제 유튜브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굉장히 별도의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라고 언론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 대해서 또 이제 곽상원 그 종로 의원 민주당 의원이죠. 네. 지금 다 김어준 씨의 영향이 너무 크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내일 곽상원 의원을 직접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 뭐 더 해가지고는 제가 특검으로 넘어가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김건희 특검이 최상병 특검을 압수수색했는데 이게 뭐 어떤 혐의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최상병 특검이 지금 김건희 씨의 통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의 통신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기관끼리는 개인 정보를 주고받을 어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의 형태를 빌려서 그 기록을 가져오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야말로 약속 대련. 그렇죠. 그리고 서로 양해를 하는 부분이고 2023년 7월과 8월이라고 보면은 사실 이 김건희 특검에게도 굉장히 주요한 자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때가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졌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어떤 뭐 자료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서 김건희 특검 얘기하니까 김건희 씨 지금 어제 제일 논란이 된 게 이제 주목이 된 게 김상민 검사 이후한 그림 뭐 사기당한지 위작인지부터 해가지고 이거 왜 한 건지인데 어떻게 지금 특검에서 조사는 잘 되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 김상민 검사는 어제 특검 조사를 받았고 이제 그 그림 이유한 화백의 그림과 관련해서 진술을 특검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의 부탁으로 화백의 그림을 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을 산다라는 정보가 새 나가면 김건희 씨 일가가 그림이 최소 2배, 3배 뛰기 때문에 본인이 대신해서 그림을 구매했다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지점인데 현직 검사가 지금 영부인 대통령의 오빠의 심부름을 한 셈인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웃긴 지점인데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김건희 씨가 지난 총선에서 창원 의창구에 국민의힘 공천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 이 김상민 전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은 그에 대한 대가, 뇌물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대목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소명이 되려면 네. 어쨌든 그럼 1억 2천이라고 하는 돈이 네. 1억 2천에 샀다는 거죠? 2천만 원 깎아서? 1억 2천만 원에 샀죠. 네. 그럼 1억 2천에 샀으면 1억 2천에 현금 흐름이 나오면 네. 이게 일단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맞습니다. 이게 구매 대행을 현직 검사가 한 건 좀 이상한 일이지만 네. 그거 자체로 무조건 형사처벌까지 가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뭐 네. 품위유지 위반 이런 건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말인지 거짓말인지 이제 확인을 하려면 현금 흐름을 확인하면 특검에서는 쉽게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진우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못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내일 오후 1시 30분까지 출석하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박형환 기자는 지금 내일 대통령실 100일 그 기자회견 가 있으니까 이거 취재를 못 하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풀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불출석 입장을 한번 밝혔었는데 네. 오긴 온다는 거죠. 네, 오긴 온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지점은 사실 1억 4천만 원짜리 그림을 나 검사야라고 해서 1억 2천만 원에 깎아 샀다라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누군가의 그 그림이 필요하다라는 누군가의 정확한 오더를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림값은 안 깎는 사람이 바보일 것 같은 생각도 그런가요? 들고. 이게 무슨 판하면 정가가 이제 있겠지만 네. 그냥 그림이어서 그림은 이게 하여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위작인 것은 맞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특검에다가 물어는 봤는데 확실하게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다만 김상민 전 검사는 위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위작이면 1억 이하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쵸? 가격이. 그러면 뇌물죄를 적용했을 때 특가법상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구형이 나옵니다. 3천, 5천, 1억 이렇게 단계가 돼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작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1억 2천을 샀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평가가 될 텐데 만약에 현금 흐름만 확인된다면 그게 아니겠지만 다퉈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거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출석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병원에서 뭐 시술 받았다 어쩌다 이랬는데 심장과 관련한 시술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8일 날 그리고 오늘 특검에서는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출석하지 않았죠. 그래서 15일 날 출석하라고 다시 재통보했습니다. 네, 이 지금 봐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시술 병원에서 뭘 했다고 하니까 말을 하기가 되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특검도 그 병원 기록을 받고 지금 산소 포화도가 정상보다는 낮다라고 이제 한학자 총재 쪽에서는 주장하는데 특검에서도 그거를 고려해서 사실 15일 날 통보를 한 거기 때문에 특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정도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석하게 됐을 때 이게 지금 그 특검 앞에 또 신도들이 다 모인다. 뭐 이런 소집령이 간부 전원 소집령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예상을 해보건데 세 번째 출석에도 불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싶은 것은 통일교회 전 세계 간부들을 소집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형관 기자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야가 지금 원내대표 합의문이 있어서 3대 특검법이 약간 수정되고 금감위 설치를 협조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박형관 기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